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모닝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고용지표 이야기부터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네.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장이 열렸다라면 상당히 충격이 있지 않았었을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장에서 치고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상태대로 하면 지금 4월 고용도 확인해 봐야 되고 5월도 해봐야 되고 더 나가서 2분기 성장률까지도 보고 가야 되지 않는가? 쉽게 금리 인상 결정 못 하겠는데 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듯 싶은데 시각을 좀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을까요? 제시해 주시죠. 우리가 조기 금리 인상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6월 FOMC에서 올리면은 조기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6월 FOMC를 앞두고 FOMC가 6주에 한 번씩 열리니까 5월엔 FOMC가 없어요. 예. 이번 달 4월 30일 날 열리는 4월 FOMC가 6월 FOMC를 앞둔 마지막 FOM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FOMC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일 날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안 나왔죠. 51.5 나왔으니까 가이던스를 좀 크게 하회했습니다. 네. 이번에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의 절반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물컵 얘기 한번 해보죠. 물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반이나 있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밖에 없네라고 더 얘기합니다. 달라고 그러죠. 예. 네. 근데 팩트는요. 물컵에 물이 반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미증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석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쪽에서는 야 부진하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한쪽에서는 부진하니까 금리 인상이 힘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팩트는 급격하게 금리 올리기 어려운 구조인 거는 맞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어제 뉴욕 더들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야, 6월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9월에도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옐런 문워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춤 문워크 아시죠? 예. 앞으로 가는 듯 보입니다만 시점은 뒤로 가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인식되고 있어서 금리를 빨리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9월에도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는 다소 좀 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6월의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선을 긋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그런 이유로 전일 미증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몇 개 보고 지나가죠. 일단 비농업 부분의 고용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각도가 안 좋은 거는 누가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많이 안 좋네요. 그리고 한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조업 데이터도 이거 좀 한동안 안 좋겠는데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고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자마자 나온 반응이 2년물 국채금리면은 시중금리하고 똑같거든요. 시중금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금리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떨어집니다. 지금 2년물 금리가 0.48% 정도, 10년물이 지금 2%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라고 봤으면 이렇게 국채 수익률 가격이 크게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림 하나 보죠. 오는 목요일 날 지난 3월 달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합리적 확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목요일 날 발표되는 FOMC 의사록에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포커싱이 맞춰진 게 아니고 물가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진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시장에서 금리 결정을 좀 기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더디게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이슈 하나 눈 돌려볼까요? 바로 오늘인데 삼성전자 1분기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시장이요, 예상하는 것보다는 또 좀 더 잘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도 뚜껑 열기 전에 세게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값이 1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높게 부르는 쪽은 뭐 5조 7천억 이렇게 부르고요. 네. 낮게 부르는 쪽은 뭐 4조 중반대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너무 높게 부른 거, 너무 낮게 부른 거 다 빼고 중간값만 한번 보죠. 중간값을 봤더니 5.48조 정도, 5.4조에서 5.5조 사이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궁금하실 테니까 전년 동기하고 전분기 대비, 네. 전 분기 대비해서 보면 3.6% 정도 증가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35% 빠지니까 네. 내가 어디에다 포커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유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4조 턱걸이라는 영업이익까지 지난 3분기 영업이익까지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4조 턱걸이에서 5.2조 이번엔 5.4조 이렇게 나와버리면 개선되는 추이인 거는 확실합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지금 4조 원대 턱걸이에서 바닥을 찍고 오르는 영업이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주가 150만 원은요. 갤럭시 S6 5천만 대 판매를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천만 대보다 퍼포먼스가 커진다라고 보면 150만 원 위로 올라서 힘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천만 대 이상으로 올라서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5,500만 대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 예전에 갤럭시 S4가 한참 전성기 때였는데 그때 4,600만 대 수준이니까 그거를 넘어서기에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보는 것처럼 중가폰, 중가 저가폰 쪽에서는 A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도 같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회사 측에서 밝히는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주가가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3분기 이후에 지난 4분기 이어서 좀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형성돼도 긍정적인 것이고 일단은 S6 판매 대수가 확인이 돼야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눌 수가 있겠군요. 예. 자,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볼까 하는데 오늘 그래도 여러 종목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들어볼게요. 일단 시장이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하고 시가총액 상위로 매기가 확산이 된다. 이러면 게임이 쉬워지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면 될 테니까요. 제가 재매입 타이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매입 타이밍의 상당 부분 근접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매기 확산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다시 종목별 게임이 계속될 거고 제 트렌드하고는 별로 잘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약간 사이즈가 떨어지는 종목들 몇 개 갖고 와봤습니다. 볼까요? 세방전지인데요. 이번에 신영투싼에는 ISG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뭐냐면 아이드 스톱 앤 건데 차가 정차해 있을 때는 시동이 꺼집니다. 차가 다시 가면은 시동이 켜져요. 기존 배터리한테는 무리가 많이 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진화된 배터리를 써야 되고요. 가격은 2배가량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기존에는 차량 한 대당 배터리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젠 2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차 한 대에 배터리 하나 집어넣을 때보다 2배 비싼 배터리를 또 2개를 집어넣으니까 4배 효과가 나오겠죠. 이번에 신형투싼의 기본형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 탑재가 됐기 때문에 좀 점차 확대될 움직임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방전지 시세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어제 테크윙이 큰 폭의 반등을 보였어요. 제가 예전에 테크윙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메모리 핸들러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중심의 실적 기대감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면 핸들러 부분에서 다시 또 테크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말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요. CJ 헬로비전입니다. IPTV한테 많이 치였죠. 그런데 이 단통법이 유선 사업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 케이블 사업자들 좀 숨쉴 구멍을 찾을 것 같은데요. CJ 헬로비전 요즘에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도를 높일 수 있는 어제 밑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신형 투싼발 호재가 있군요. 세방전지, 그리고 단통법수의 기대감에 CJ 헬로비전,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면 이 테크윙을 선정해 보시면 어떤가, 이 세 종목 소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